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고 돈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살펴보고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황 관련해서 영국 브렉시트가 일단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다음 주쯤 다시 만나서 정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 악재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가 당분간은 제거되었고요. 또 그리고 투자자들은 다음 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관심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 관련해서인데요. 저 화면에서 보이는 저 사진은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뉴욕 황소상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뉴욕을 가면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고, 또 뉴욕 맨하탄에 대해서도, 또 미국이 어떻게 금융으로 강국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싶었는데, 제 예상은 애들하고 여유롭게 손잡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가보고 저는 황소상도 가보면서 여유롭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뉴욕에 가보니까 제 예상하고는 전혀 정반대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디다. 저 보세요. 저건 일부만 찍은 건데 정말로 바글바글합니다. 저 황소상 주변에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았냐고 하면은, 황소뿔하고 저 뒤에 있는 황소알하고 만지면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에 온 김에 부자 되려고 저거 한번 만져서 사진 한번 찍고 가려고 저렇게 바글바글 합디다. 저도 멋지게 포즈 잡고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포즈는 온데간데 없고 일단 사진 찍기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그냥 만져봤다 는 것에 만족하고 사진도 찍는 둥 마는 둥 대충 찍고 왔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사진 본 김에 하나 더 보면, 이 사진은 그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도 자본주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일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들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아이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화장실이라면 아이고 걱정이 앞서죠. 여기서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 걱정이 앞서서 애들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고민하느라 애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정말로 쑥 사라져 버렸어요. 저런 데 가보면서 애들 데리고 가면서 느꼈던 것은, 놀러는 젊을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들어서 아빠가 되어서 저런 데 가보니까 아이고 챙기고 화장실 찾고 밥 먹이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때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요거는 브루클린 다리인데 미국 허드슨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맨하탄하고 저쪽 반대편하고 연결하는 건데, 맨하탄 쪽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요. 저 반대쪽에는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살았죠. 이 브루클린 다리는 18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가서 저 건설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허드슨 강을 쭉 가로지는 이 다리, 브루클린 다리를 쭉 사이에 두고서 한쪽은 부자들,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죠. 저 브루클린 다리를 보면은 항상 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국 대공황 때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또 그때 파업도 하고 힘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었던가 봅니다. 영화 내용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마지막 장면인데, 그 혼란한 그 사회가 공장이 다시 문을 열므로 인해서 정리가 되었죠. 저 감독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다가 혼란스럽게 살다가 공장으로 다시 출근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죠.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못 찾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터로 향해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물론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경제적 자유는 브루클린 다리를 사이에 두고서 저 공장지대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거죠. 그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본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워야 그 경제적 자유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저 노동자들은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반대쪽에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지 않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터로 향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언젠가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이 제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다면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겠죠.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아껴야 되고, 소비로 다 써버리지 않고 아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이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간간히 한 번씩 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 요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이 일단 가야 되겠죠. 또 그리고 시장에서 괜찮았던 의약품주라든지 또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악재도 하나 날아가고, 또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정말로 연준에서 약간 시장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 실제 금리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또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추가 인하를 하지 않는다,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희한한 발언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뭐 악재가 하나씩 소멸되는 분위기라서 충분히 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움직이고, 지금 중소형주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자, 시장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이번 주는 들어왔어요. 좀 몇 주 더 사야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산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방어는 이제 끝났어요. 여태 한참 하다가 이제는 막 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수 방어에서 들어 올린다는 생각은 좀 아직은 좀 그렇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요, 이 보험 투신 사모펀드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16개 종목이나 검색이 되었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종목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세력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나 살펴보면서 종목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몇 개 날렸습니다.
이렇게 몇 종목 날려버리고요. 괜찮은 종목 12종목만 일단 뽑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CJ 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제가 분산 비율을 먼저 뽑아봤는데 분산 비율로 봤을 때 오랜만이죠. 이렇게 개인과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역전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차트 위치상으로 봐서도 충분히 이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또 GKL은 지금 현재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추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미 전고점도 이 부분에서 넘어섰고요. 이제 또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GKL도 괜찮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자, L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긴 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아가주면 정말로 좋겠죠. 근데 캡 상승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삼성 SDI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는 이 개인들의 물량 지금은 한번 보자 좀 많죠. 이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그 단기적인 변동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괜찮게 보고요. 삼성전자가 좀 가야 시장이 날아가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전고점 날아갔고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 장대 한번 꽉 떨어진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음 주도 삼성전자가 안 가면 좀 시장이 조정인데 만약에 지수는 조정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저런 모양 띄게 되면 계속 가던 의약품주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엔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향방,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살펴보는 거죠. 세방전지는 그냥 봐도 택도 없죠. 지금은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 웅진코에 같은 경우는 앞서 보던 차트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잘 보세요. 뭐 삼성전자 차트,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 뭐 세방전지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웅진코에 같은 경우는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뾰족뾰족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뾰족뾰족하고 위에서 윗꼬리 쫙 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세력들도 좀 같이 먹지 않은 세력들이 있어야지. 더러운 세력들이 있는데 성질 더러운 애들하고 같이 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웅진코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개의치 않고 나는 장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만 하더라도. 그죠?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참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싶지만 이 종목은 워낙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참 고생했습니다. 이 급등락을 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도 볼만 하기도 해요. 왜냐면 조금 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지금 조정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이 효성은 손절선만 잘 잡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일단 이런 12종목인데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넘어갑시다. 자, 플랜 A 참모들이 어떻게 매수하는지 살펴보니까 CJ 헬로, GKL, 에러스, 세방전지, 웅진코웨이, 하나금융지주, 한샘, 효성 뭐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 주 시장 중심 종목하고 단기 투자할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보니까
저는 이 두 종목 골랐습니다. 하나는 GKL이고요. 또 하나는 단기 투자 관심 종목으로는 CJ 헬로하고 GKL 이 두 종목을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CJ 헬로는 추세적으로 장단기 다 가능하다 보고 GKL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온다 이런 요즘 뉴스들도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지금 중국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려고 까불고 있어요. 예전에 사드 보복할 때 우리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인데 소국이 어디 까보노 하면서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택도 없거든. 미국한테 많이 깨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 있는 세계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다 빠져버리고 중국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뭐 현대차한테 뭐 지분 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삼성전자를 떼어주기도 하고 한국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려고 까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관광객을 좀 보내서 친하게 지내자는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GKL은 괜찮다입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를 보면 GKL은 이번 주 시장 중심 종목이고 앞으로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